손을 묵은 이무기의 첫사랑이자 팔척귀의 마지막 퍼즐이 된 한 여인. 그녀는 바로 무녀열이.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지키려 했던 이무기 강철은 열받아서 눈이 돌아갔죠. 폭주 직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죠. 만약 열이의 몸 안에 1000년 동안 잠든 신령스러운 그 무언가가 깨어난다면요. 귀궁 10회. 달콤한 입맞춤 직후 들이닥친 납치극. 그러나 이건 단순한 로맨스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무기 강철, 무녀열이, 그리고 왕실까지 얽힌 거대한 운명의 톱니가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사랑은 숙명 위에 피어난 불꽃일까요? 아니면 오래전 신들이 남긴 저주였을까요? 오늘은 드라마 귀궁 10회의 힘든 정리를 싹 다 풀어드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11회의 미친 전개를 상상해봅니다. 적중률 99%인 미라클로트의 민호 언니와 함께하는 드라마 귀궁의 뇌피셜에츠.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당장 밝혀라. 임금의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가 궐 안에 울려 퍼지고 조정은 긴장감에 휩싸인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못한다. 풍산의 신당은 오래전부터 왕실 금역으로 불렸던 장소. 누구도 그 경계 너머를 넘본 적 없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열이의 실종, 그리고 풍산에 돌연한 행방묘연, 그 모든 조각이 이 한 장소로 모이고 있었다. 그 시각, 신당 내부. 풍산은 무표정한 얼굴로 향을 피우고 있었다. 땅 위에는 부적으로 봉인된 진원진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열이가 누워있다. 그녀의 손목에는 금사로 짠 봉인된 부적이 감겨 있었고 진원주의 낮은 진동이 공간을 타고 퍼지고 있었다. 풍산은 촛불 앞에 앉아 무언가를 읊조린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하나였지만 그 뒤에 겹쳐지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마치 오래된 우물 아래서 들려오는 음성처럼. 이 아이가 끌고 온 신묘한 기운,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다. 붉게 물든 그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린다. 팔척귀는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풍산의 뿌리와 융합되고 있었다. 그 곁에 선 비비, 조심스럽게 열이의 뺨에 손을 얹으며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을 조용히 토해낸다. 널 싫어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나보다 먼저 도착한 내가 미웠을 뿐. 그러나 그 순간 열이의 눈이 번쩍 뜨이고 숨을 가쁘게 들이쉰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부적을 뜯어내려 한다. 진혼주의 기운에 손끝이 마비된 듯 멈칫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시 살아난 결의가 비친다. 비비는 놀라 뒤로 물러서고 풍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직이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 이 아이 안에 문이 열리려면 그를 기다려야 한다. 그는 강철이었다. 신당 바깥 강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을 헤매고 있었다. 야광주가 희미하게 진동하며 그를 이끌었고 이윽고 그는 신당의 외곽에 도착한다. 숨겨진 결계에 손을 대자 보이지 않는 장벽에 튕겨나간다. 열려라 제발. 그가 읊조리자 야광주가 강하게 반응하며 빛을 낸다. 결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틈 사이로 풍기는 향과 열이의 잔향이 그를 감싼다. 동시에 신당 안 열이의 몸에서 진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봉인진이 흔들린다. 그녀는 낮게 속삭인다. 강철이가 지금 오고 있어. 바로 그 순간 모든 촛불이 꺼지고 공간은 어둠에 잠긴다. 강철은 결계 틈을 뚫고 안으로 발을 들인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붉은 안개 속에서 떠오른 풍산이었다. 그것은 풍산의 얼굴을 한 팔척귀였다. 드디어 왔군. 이무기. 오래 기다렸다. 그의 말에 강철의 눈동자가 빛난다. 열이를 돌려줘. 널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팔척귀는 조용히 웃는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승천하지 못했던 그날 밤 하늘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 그게 나다. 내 실패가 만든 그림자지. 벽면에 쓰인 오래된 기도문들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불꽃은 공간 전체로 번지고 신당 내부는 환영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상 공간으로 바뀌어간다. 강철은 야광주를 움켜쥐고 말한다. 너 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지? 팔척귀는 답한다. 신이 아닌 존재가 신을 흉내낼 때 세상은 뒤집히는 법이다. 강철은 무릎을 꿇으며 일순간 균형을 잃는다. 야광주가 흔들리고 공간 전체가 떨리기 시작한다. 그 틈에 열이가 다시 일어난다. 손에 들린 부적 조각을 힘껏 움켜쥐며 말한다. 나는 여기서 끝낼 거다. 더는 이무기도 팔척귀도 누구도 내 선택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어. 그녀의 말과 함께 신당 안에 잔존한 모든 결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팔척귀는 풍산의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며 형체 없는 어둠으로 흩어진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용담골에서 다시 만나자. 풍산은 무력하게 바닥에 쓰러지고 비비는 혼란 속에 강철과 열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신당을 빠져나간다. 강철은 열이를 부축하며 천천히 신당을 떠나고 그들의 뒤편에서 신당의 중심 기둥이 무너진다. 오래된 저주의 시간이 이제 새로운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당 안은 여전히 깊은 정막에 잠겨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꺼진 촛불,
그리고 땀에 젖은 향냄새가 공기를 누르고 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단 두 사람.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여리와 그녀를 내려다보는 팔척귀의 기운을 품은 풍산. 하지만 강철이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간다. 강철은 결계를 뚫고 안으로 들어온 순간 자신의 발 아래 땅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 마력의 결이 공기를 찢고 붉은 기운이 공간을 휘감는다. 팔척귀는 풍산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이미 인간의 경계를 초월해 있었다. 드디어 왔군, 이무기. 난 내가 깨우길 기다렸지. 팔척귀는 강철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다. 그의 손끝에 닿는 공기조차 진동한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말한다. 여리를 돌려줘. 널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건 내 문제야. 팔척귀는 냉소를 지으며 되받아친다. 그렇지, 내 문제지. 내가 승천하지 못했던 그 밤, 천년을 기다린 밤. 너의 패배가 나를 만들었고 내 실패가 나를 키웠다. 그 말과 동시에 신당의 벽면에서 봉인된 벽화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벽화 속엔 이무기의 승천 실패 장면, 불타는 궁궐, 그리고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강철은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조작한 거야. 나의 실패가 아니라 너의 간섭 때문이었어. 팔척귀는 말없이 웃는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과거의 풍경이 맴돈다. 불길에 타던 궁, 울부짖던 여리의 전생. 그 순간 여리 역시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환영, 어린 시절 손을 내밀던 어떤 소년, 그의 뒤로 드리운 금빛 비늘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을 태우듯 감싸던 불꽃. 여리가 말한다. 강철 너였구나. 그날 내 손을 잡았던 게. 강철의 눈이 커지고 야광주가 강하게 반응한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이제야 되살아난다. 그 순간 신당 안의 결계가 완전히 붕괴되며 붉은 기운이 폭발한다. 팔척귀는 비명을 지르듯 외친다. 이 모든 건 너희 때문이야. 나의 탄생도 나의 저주도 모두 너희가 만든 거라고. 그리고 팔척귀의 기운이 풍산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퇴각이 아니었다. 그의 기운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신당의 한쪽 벽을 찢고 나가며 저 멀리 용담고래 방향으로 날아간다. 비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부적 하나, 그 속에는 백호의 기억이 희미하게 잠들어 있었다.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번엔 강철, 내 편이 되어줄게. 풍산은 무력하게 쓰러졌고 여리는 강철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돌린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 신당의 중심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붉은 기운이 하늘로 피어오른다. 바로 그때 왕실에서는 또 하나의 비밀이 풀리고 있었다. 왕이 펼친 족보의 빈칸, 지워진 이름 하나, 그 이름은 영인대군.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자 하나, 팔척. 임금은 중얼거린다. 이 저주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었다. 우리 왕실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여리와 강철은 이제 용담골로 향할 결심을 다진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단순한 저주의 실체가 아닌 왕실 전체의 죄와 침묵, 그리고 억울하게 지워진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11회의 끝. 여리는 조용히 말한다. 강철, 그날 밤 내가 본 건 정말 끝이 아니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밤이 깊어갈수록 궐은 더욱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기류가 흘렀다. 왕은 잠들지 못한 채 족보를 들여다보며 침묵의 죄를 곱씹었다. 지워진 이름, 사라진 역사,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피의 저주. 왕실은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한편 강철과 여리는 은밀히 궐을 빠져나와 용담고를 향하는 길에 올랐다. 신당에서 빠져나온 붉은 기운은 계속해서 그들을 유도하고 있었고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 운명의 줄을 조이고 있었다. 여리는 마차 안에서 부적을 꼭 쥔 채 눈을 감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꿈처럼 반복되던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붉은 궁궐,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아이를 감싸 안은 한 존재의 실루엣. 그 얼굴은 희미하지만 점점 강철의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얽혀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겠지.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준다. 지금은 말보다 확신이 필요했다. 용담골은 황량했다. 계절조차 잊은 듯한 산맥, 바람에 쓸린 돌담, 그리고 마치 무언가 봉인된 듯한 사당 하나. 야광주는 강하게 반응했고 강철은 발걸음을 멈춘다. 여기야, 이곳이 시작이자 끝이다. 그 순간 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안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걸어 나온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오래전 궐의 벽화에서 본 바로 그 인물. 드디어 왔군. 이무기, 백호, 그리고 왕실의 피. 그는 바로 영인대군. 팔척귀의 전생, 그리고 저주가 되기 전 억울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지워졌던 자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신과 인간, 사랑과 복수, 그리고 죄와 구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였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내 업을 끝낼 자, 바로 너희인가?
붉은 기운이 다시 하늘을 뒤덮고 땅은 흔들린다. 용담굴의 봉인이 열리는 순간 드디어 귀궁은 마지막 전장을 맞이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귀궁 11회 12회를 향한 민호 언니의 뇌피셜 예측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왕실의 과거, 억울한 영혼, 그리고 이무기와 백호신의 천년 전 운명까지 전부 맞물려 돌입하게 됩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이제는 누가 이 업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화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기대하시나요? 여리와 강철이 운명을 거슬러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건 안 드셨건 구독과 좋아요 한 방에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꼭 나눠주세요. 저는 미라클로트의 민호 언니였고요. 다음 화에서 더 미친 전개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귀궁에서 만나요.